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는 아이돌,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배우들.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 대부분은 철저히 계산된 가짜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대중은 이를 진짜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존재하는 만들어진 연예인일 뿐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종종 리얼리티나 토크쇼 같은 예능에 출연하며 진짜 나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기본 대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척할 뿐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너무 솔직하게 굴다가 인성 논란까지 터뜨리는 스타들도 등장하죠. 오늘은 예능 출연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당황시키고 논란을 불러온 연예인 탑9를 소개합니다. 9위. 2019년 3월 걸그룹 출신 배우 이주연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같이 나온 출연진은 MC들과 배우 송재림, 안우현, 곽동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예능 출연임에도 이주연은 배우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다소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토크 시작 전 이주연은 자신이 겁이 많다며 MC들에게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 현장을 다소 당황하게 만들었죠. 옆에 앉은 송재림이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이주연은 재미없다, 건조하다라고 말하며 건방진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주연이 당시 라디오스타 MC 윤종신과 같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편안함을 넘어 마치 방송이 아닌 사적인 자리처럼 눈에 띄게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곽동현이 가장 긴 연애가 90일이라고 하자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자신을 4차원이라고 소개하며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토크 중 자신이 술을 거의 매일 마셨다고 밝히며 음주가무를 즐긴다고 공개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곧바로 솔직히 방송에서 술 광고하는 거 아니냐? 라며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죠. 방송 후 공개된 짤 영상에는 비난 댓글이 폭주했고 MBC 측은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주연은 라디오스타 출연 이후 태도와 인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대중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8위. 예원은 2011년 주얼리 사기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원년 멤버였던 박정아와 서인영이 탈퇴하자 신인 멤버로 영입되어 활동을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 주얼리 활동만으로는 별다른 존재감도 없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내 매력 좀 보세요 라며 본격적으로 자기 PR을 시작했습니다. KBS 청춘불페이와 무한도전 토토가 프로젝트를 통해 예능돌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헨리와 커플로 출연, 반짝 인기라도 얻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다 예능에서 더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한 예원. 이후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출연, 배우 이태임과 함께 제주도에 사는 쿨의 이재훈을 찾아가 제주도 생활 배우기 컨셉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컨셉 뒤에는 두 사람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촬영 중 예원과 이태임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했고 초기 보도는 이태임이 일방적으로 예원에게 욕을 했다로 퍼지며 여론은 이태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녹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예원이 선배인 이태임에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고 도발하고 반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실체가 폭로된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시청자들은 예원 하차를 요구했지만 예원은 묵묵부답으로 2달을 더 버티며 출연했습니다. 결국 2개월 뒤 자필 편지로 대중과 이태임에게 사과를 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결국 예원은 방송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8개월간 공식적인 활동은 없었습니다. 다시 복귀한 예원은 SNL 코리아 시즌7에 합류하고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죽어도 좋아해서 조연으로 연기 활동을 이어갔지만 예전의 전성기만큼 주목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원은 지금도 조금씩 활동 중이지만 한때 예능돌로 빛나던 시절은 이제 먼 기억 속 이야기로 남아버렸습니다. 7위.
그룹 B 레이사 출신 가수 바로는 서글서글한 외모 덕분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실제 예능에서는 그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바로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가수 탁재훈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의 냉장고를 가져와 안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컨셉이었는데요. 바로는 뭐든 잘 먹는다라고 자신했지만 막상 재료가 나오자마자 하나하나 거부하며 셰프들과 MC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빵 반죽에 요거트를 넣는다 하면 요거트 안 좋아한다며 불평. 동남아 요리를 만들던 홍석천에게는 LA 동남아 음식이 아니라 LA 흑인들이 먹는 걸 먹고 싶다며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셰프가 요리를 설명할 때마다 태클을 걸고 맛을 보고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컨셉일지 실제 성격일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개념 없는 태도에 탁재훈조차 어린 사람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나온 요리를 맛보며 대선배 탁재훈을 약 올리기까지 했는데 탁재훈은 지금 나 놀리냐? 라며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다라며 요리를 만든 사람조차 기분 나쁘게 만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방송 후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컨셉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2018년 바로는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에서 팬클럽 이름을 캐시연금로 할 걸 그랬다라는 무개념 발언으로 팬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이후 논란 속에 군 입대를 한 바로는 오는 2월 군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6위. 배우 조연기는 본래 연기자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치 개그맨처럼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MBC 장수 프로그램 세바퀴와 MBN 황금알에서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출연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했죠. 하지만 2017년 황금알 종영 후 TV에서 그의 모습은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네형 TV를 개설해 시청자들과 꾸준히 소통했지만 구독자는 초기 몇백 명에 불과했죠. 지속적인 영상 업로드로 현재는 약 1900명의 구독자를 모았지만 약 9개월 전부터는 영상조차 올리지 않고 있으며 TV 출연도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연기에게 붙은 불명 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킬러조인데요. 이 별명의 출처는 1993년 조연기가 저지른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정선에서 운전하던 그는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피해자를 길가에 방치하고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조연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줄였죠.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방송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사건 당시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아 큰 논란이 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의 진상이 알려지며 조연기는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후 킬러조라는 별명은 그의 뒤를 끝까지 따라다녔고 지금까지도 이 꼬리표가 그와 함께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자신의 죄에 합당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영상의 댓글창이 막혀 있는 것만 봐도 대중의 분노가 얼마나 여전한지 알 수 있죠. 조연기는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5위. 배우 이영하는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통해 TV에 얼굴을 처음 비추며 연기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귀엽고 발랄한 외모 덕분에 여러 드라마에서 활약했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완벽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특히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할을 맡으며 연기 변신에 성공, 드라마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이영하도 국민 배우로 떠오를 듯했지만
그녀를 따라다닌 이상한 연관 검색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똥꼴레라는 단어였죠. 이 단어의 의미는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지금까지도 이 영화와 관련된 검색어로 남아 있습니다. 200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이 영화를 좋아하죠? 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달린 댓글 중 똥꼴레라는 아이디가 이 영화를 과도하게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이 이 영화를 좋아한다. 그녀는 인기 많다. 친구 코디가 밴 안에서 메모할 정도로 차분하다 등 과도하게 찬양하는 댓글이 이어졌고 고등학교 때 뚱뚱했다가 식단 관리로 몸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중학교 때 놀았다는 소문까지 나왔지만 한양대 수석 입학이라는 사실까지 언급되며 이쁘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하는 완벽인간이라는 이미지가 완성됐죠. 그러나 의구심을 가진 네티즌들이 댓글 작성자를 조사한 결과 똥꼴레는 다름 아닌 이 영화 본인이 직접 남긴 자작 댓글임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과거 작성한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녀는 급히 아이디를 바꿨지만 이미 주작 사실은 모두 공개되고 말았죠. 이후 소속사는 이 영화 똥꼴레라는 연관 검색어를 지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이미 우프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알려진 탓인지 김탁구 이후 이 영화는 간간히 활동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충분히 주연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만 단 한순간의 자작극으로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만들어버린 셈이죠. 앞으로는 이런 자작극이 아닌 진짜 연기로 다시 국민 드라마에 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위. 배우 서아준은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데뷔한 뒤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합류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 오디션에서는 탈락했지만 제작상의 이유로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유명 대사로 주연급 배우로 자리 잡았죠. 이후 서아준은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연극 시절 무명 생활을 만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능 정글의 법칙 등에도 출연하며 남자 배우로서 입지를 넓혀갔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논란으로 서아준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 남성이 알몸으로 카메라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진이 유출되었는데 그 남성이 서아준과 매우 닮았다는 것이었죠. 서아준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소속사 측은 10일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영상과 사진도 유출되면서 여러 남자 배우들이 연루되었지만 실제 해당 배우들은 강경 대응을 하며 자신들을 방어했습니다. 서아준은 아무 활동 없이 자숙하다가 2017년 7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과거 사건이 언급되자 그는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하지만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와 증오심이 생겼다고 털어놨죠. 왜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하고 글을 적는다. 누가 봐도 나고 내가 봐도 나인데 거기서 나 맞습니다. 나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누가 봐도 나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에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복귀하고 있지만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서 활약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의 커리어에 짙은 그림자를 남긴 채 아직까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3위. 배우 수의 본명은 박수혜는 특유의 진지한 톤과 감성적인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으로 데뷔하며 청순한 외모로 주목을 받았고 한때 7080년대 대표 여배우 정윤희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같은 해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엽기발랄 홍 선생과
맹간 전성시대에 잇따라 출연했고 2003년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 주연으로 발탁되어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주목받았습니다. 이어 영화 가족에 출연해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죠. 하지만 의외로 수혜는 처음부터 배우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3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데뷔를 준비했고 래퍼를 꿈꾸던 소녀였던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를 따라 잡지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모델로 발탁되며 3개월간 활동했고 이후 소속사에서 걸그룹 제안을 받아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사가 그녀의 연기 가능성을 눈여겨본 덕분에 6개월 만에 연습생을 포기하고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002년 여름 신인 시절 수혜는 인기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며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에서 만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은밀하게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웠죠. 원래 래퍼를 꿈꿨던 수혜가 음악과 연기를 동시에 하는 선배 양동근에게 호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배우로서 연기에 집중하겠다며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양동근의 인터뷰가 다시 논란을 불러왔죠.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알고 보니 소속사 대표와 짜고 나를 배신했다라며 당시의 배신감을 고백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수혜, 양동근, 전 소속사 대표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를 의심하며 숱한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문세의 곡 유치찬란 속 가사에서 양동근은 2002년 7월 25일 24번째 생일이라는 구절을 넣었고 그 사랑 찾아서 박수혜라는 표현은 수혜를 간접적으로 지칭한 것이라 해석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혜는 양동근과 만나기 전후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 준비 중 소속사 대표 정영범과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대세였던 양동근을 전략적으로 소속사로 영입하게끔 계획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결국 양동근은 회사를 떠나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영범은 양동근 영입으로 회사의 이득을, 수혜는 열애설로 이름을 알리는 위닝 구조였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 후 수혜는 정영범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톱 여배우로 자리 잡았지만 1년 전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촬영 중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또 다른 논란이 생깁니다. 모자와 패딩 등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채 연인 분위기를 풍겼다는 사진이 공개되며 수혜의 진짜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영범과 정태원을 둘러싼 논란 속 수혜는 스타제이와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적을 결정하며 정영범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혜가 스스로 떠났는지 아니면 정영범이 관계를 끊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추측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 후 수혜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JTBC 드라마 공작도시로 복귀했습니다.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광고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배우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녀의 사생활과 남자 연예인, 특히 나이 차가 있는 대표들과의 소문은 여전히 대중의 관심과 추측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위. 톱스타로 자리 잡는 길이 항상 순수한 연기력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2013년 배우 이다희가 소속사 대표 구봉권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은 것이 그 증거죠.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약 2년간 교제해왔으며 이다희가 주목받는 배우로 성장하는 데 구봉권 대표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구봉권은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던 이다희를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과거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 2012년 4월 독립해 신생기획사 매니지먼트 구를 설립했고 이다희를 비롯해 오연수, 차혜련 등 여러 배우들이 소속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 구가 계약한 후 이다희는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비밀에 출연하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대중에게는 여배우와 소속사 대표의 특별한 관계가 배우로서 성공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이다희는 과거 남자 가수와 공개 연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가수 오종혁 클릭비와 깊은 사이였다고 알려졌는데 2003년 콘서트 무대에서 오종혁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관객석에 있던 이다희를 지목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팬들의 반감이 커졌고 이다희가 팬카페에 해명 글을 올렸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심지어 분노한 일부 팬들은 그녀의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이다희는 연예계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지만 소속사 대표 구본권이 그녀를 다시 세우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또래 남자 배우보다 소속사 대표를 선택해 성공한 여배우들이 여럿 있으며 아무리 인기 있는 여배우라도 권력과 재력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수혜와 마찬가지로 이다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청순함을 연기하며 대중을 사로잡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제 단순한 연기력만으로는 그녀를 평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위 구혜선. 구혜선은 뛰어난 연기력과 남다른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허언증과 무책임한 발언으로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행동과 말은 항상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와 신뢰는 눈에 띄게 훼손되었습니다. 과거 사극 촬영 중 구혜선이 서클렌즈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고증과 사실이 중요한 사극에서 서클렌즈는 명백히 부적절한 요소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를 보안 렌즈라며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렌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언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혜선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과장된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머리 부상을 입었을 때는 검사 결과 내 우뇌가 다른 사람의 2배 크다며 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이유라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죠.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는 유아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유아는 시험 과제조차 아니었으며 떨어진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허언증은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구혜선은 이혼 과정에서 안재현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그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재현은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단순한 감정 싸움과 화해가 오간 내용일 뿐 외도와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격 차이로 마무리되었지만 구혜선은 끝까지 책임을 안재현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국민 역적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고 안재현은 2년 동안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야 했습니다. 또한 한 방송에서 세상엔 남자가 절반이고 널린 게 남자라는 발언으로 연애 중임을 밝히다가 곧 사실 연애 중이 아니다라고 번복하며 스스로 말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그녀의 대중적 신뢰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구혜선은 허언증과 무책임함의 상징처럼 연예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